고고싱 하시나요? 합니까? 예, 뭐 분위기 잠깐 뭐 틀고 가려고 했는데 다들 되게 급하시네. 그래서 순서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영님하고 리오님하고 마크하고 아니 마크 먼저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준영님하고 저하고 리오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동영상 안 보고 골랐는데 망했어, 씨. 아, 이 새끼 뭐야? 핸드크래프트의 박사. 저도 업데이트된 거 보고 일단 먼저 업데이트된 것만 골랐는데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 봤는데 데노 말고 볼 게 없나요? 예, 조금 뭐라 그러지? 어디서 저런 애들 찾았지? 뭐 약간 그런 느낌 좀. 레코딩하고 그냥 잠깐 소개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버스킹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JS 컨퍼런스 2018 EU가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거 골라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짐이라고 불리고요. 저 마크 안녕하세요. 마크 안녕하세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자닥겠어요. 회사가 되게 좋죠. 자닥게다 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JS 컨퍼런스 2018 할 거고요. 저희만 하기 좀 뭐해서 네 분 더 모셨는데 뭐 다 그렇듯이 두 분 50% 참석률 기록했습니다. 네, 먼저 주영이 잠깐 소개만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저요? 예. 잠깐만요. 저 그냥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일단 일본에서 스타트업하고 있는 준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깃허브에서 막 그거 예전에 대학생 때 만들었던 부스노트라는 일렉트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 관리하면서 막 이것저것 뭐라 해야지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 일본에서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봤어요.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 네, 인터넷 뉴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저희 멤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수장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팀을 같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돈은 있다 이거네. 돈은 많아. 네, 돈은 많아요. 요즘 스타트업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일본 쪽은 캐시가 많아 놓으니까 확실히 이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대체로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본금 차이가. 저 요새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에 취업하기도 너무 쉽고 진짜. 아 정말? 네. 근데 개발자들 받는 페이는 솔직히 한국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죠. 그렇구나. 저 라인이 교토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흔들렸어요. 교토에 라인 지사 개발센터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네네. 오이? 그랬어. 네, 그리고 예? 안 들렸어요. 확실히 창업하기는 너무 좋아요. 일본어가 안 돼서 못하잖아요. 한국어만 해도 해야지 당연히. 한영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한약은 힘들죠 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리오님 모셨습니다. 저희 네. 단골 게스트. 단골 게스트. 단골은 아니고. 두 번 나왔으면 단골이죠. 나 그런가요? 요즘 네. 뭐 하세요? 뭐 재밌는 거 하세요? 재밌는 건 아니고 요즘 뭐 그냥 잠깐 공유하면 일단 회사가 바빠가지고 8월 이제 7월 말에 서비스 런칭하는 거 하나 했어요. 투어랑 그 액티비티 티켓 같은 거 여행 가가지고 뭐 쉽게 끊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 야놀자가 강한 경쟁 상대 아닌가요? 채팅하고 그런 것들 한 번씩 여행 자주 가시니까 한 번씩 이용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여자분이 발표한 그 비동기 처리에 관한 그 본인의 설명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사실 좀 뭐랄까 이거를 설명을 굳이 해야 될까라는 느낌이 드는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번에 JS 컴프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제목만 보고서 선택을 해서 제목은 이제 어싱크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만 대상으로 하지 안 해도 돼요. 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일단 이분이 처음에 설명한 거는 그 콜백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미스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설명했고,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트를 설명했어요. 사실 이 네 개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메인 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써보셨거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썼더니 되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백을 쓰면 이렇게 스택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불리는 함수, 그 다음 불리는 함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쌓인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기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태스크 큐, 그러니까 이벤트 루프에서 태스크 큐로 저런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가 각각의 청크, 소스 코드 청크고 그게 이제 커런트 태스크로 뽑혀서 들어가서 이제 스택과 힙에서 사용이 되면서 뭐 또 끝나면 다른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콜백 캐리라고 부르는 게 제일 어려워했던 거는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짤 때 do A, do B, do C, do D, do E, do F 뭐 이런 식으로 짜는데 실제 실행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좀 불편하다? 좀 네, 어색한 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기 힘들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에러에 대해서도 뭐, 에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에러 처리가 좀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네.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게 프로미스예요. 그래서 프로미스. 우리 프로미스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프로미스부터는 이제 그냥 앞에 설명했던 그 큐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또 그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곧 마치 일종의 이벤트, 또 하나의 이벤트 루프처럼 동작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미스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프로미스 쪽으로 오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러도 당연히 에러는 기본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은 뭐 캐치 같은 걸로 이제 명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삼켜진다라고 이제 한글 번역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별표 표시 붙은 펑션이죠.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일반 함수랑 다르게 한 번씩 멈추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기본 펑션이에요.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는 시작해서 이제 다음 거에 대한 호출이 없으면은 멈추고 다음 게 불리면 다시 재개돼서 다시 멈추고 그 일이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면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뭐 굉장히 네, 이렇게 좀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끝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죠. 어싱크 어웨이트죠.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의 이 간결한 코드를 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웨이 걸어서 얘를 이제 쭉 받아가서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실행 순서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getStreet와 getCity, getState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동시에 실행해서 가지고 오려면은 이런 식의 await, promise, all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promise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태스크 대기열, 그러니까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면 좋다. 당연한 걸, 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제 키라고 생각되는데, 이 콜백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프로미스는 이렇게 쭉 돼요. 아까 설명하기로 프로미스가 콜백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생긴 거 보면 콜백을 없애지 못하는 형식이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요즘에 또 그러니까 탑 레벨 어싱커 웨이트가 되기 때문에 또 더 편해진 감도 없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이 끝이에요. 박수는 제가 분위기도 잘 다른 데서도 모르고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짧다 그랬잖아요. 짧잖아요. 그죠? 짧았죠. 이게 여러분들은 다들 어싱커 웨이트를 쓰고 계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굉장히 친숙하죠. 이거 당연히 제너레이터 쓰세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너레이터 많이 쓰시는데 리덕스 사가가 사과는 많이 쓰죠. 많이 네, 뭐 발음이 좀 대신데? 싸가? 사과. 그 제너레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아라든가 뭐 근데 이런 코아도 이제 죄송해요. 코아도 이제 안 하는 제네레이터를.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코아도 이제 제네레이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어싱커 웨이만 돌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어쨌든 네. 그 저는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 어싱커 웨이트 써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어싱커 웨이트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죠. 막 트라이 캐치가 약간 떡칠돼 있는 느낌? 네. 그게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트라이 네. 캐치로만 뭔가 에러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네. 그래서 트라이 캐치가 어쩔 좀 수 없죠. 많아지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직렬처럼 처리하는 것도 뭐, 네, 재미난 요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프로미스 처음 나왔을 때는 프로미스로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번 시작이 되면 프로미스 리졸브로 시작해서 끝까지 한꺼번에 이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싱커 웨이트 쓰면서 확실히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걱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부분은 다 저렇게 쓰나요? 오싱커 웨이지? 그러니까 노드도 다 지원하고 이러니까. 네. 근데 노드는 뭐 아예 뭐 네이티브, 그러니까 그 네, 딱히 뭐 트랜스파일 하지 않아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그냥도 쓰고, 타입스크립트는 당연히 뭐 아주 예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그냥 뭐 쓰고 있고. 네, 요즘에 코드에서 만약에 어싱커 웨이트가 없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가요? 확실히 코드 관리하기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어싱커 웨이 나온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분이 GitHub 직원이더라고요. 네. 아, 이제 MS 직원이겠죠. 네,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랑 제가 원래 느꼈던 바랑 굉장히 유사한데, 뭐냐면은 코드를 쓰는 건 쓰는 건데, 코드를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순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차라고 생각했던 수직 진행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어싱커 웨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싱커 웨이트를 당연히 어싱커 웨이트 쓰시는 게 훨씬 로직을 설명하기도 하고, 로직을 이제 구현하기도 쉽고 읽는 사람도 쉽다라고 권장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도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에러 핸들링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서, 네, 뭐, 네. 자바스크립트의 묘미는 펑션 콜인데.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그 콜백 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썼기 때문에 콜백 헬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른 언어도 썼지만 네네. 다른 언어 써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음, 어떤 거는 뭐 if면 막 if 하다 보면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네네네. 결국 잘 짜는 사람은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리파이너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루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리팩토링이라고 해야 되나? 리팩토링. 리팩토링은 아는데 네. 그 리팩토링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리뷰 같은 걸 하다 보면 if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도 정말 그 관점만 딱 바꾸면 세 개 쓸 걸 뭐 한 개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 자연스럽게 그 콜백 같은 일도 별로 없어지고 음, 그런 경우 좀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지? 내러티블리하게 그러니까 주르륵 적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를 글도 보면 이렇게 간결하게 딱 컨텍스트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주절주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코드도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절주절 돼가지고 막 이쁘면 막 그 뭐지 80라인 넘어가지고 80줄 80글자 넘어가지고 저 끝까지 막 가있고 그럼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것도 뭐 막 깔끔하게 딱 안 짜고 이제 막 또 주절주절 되면 또 코드 퀄리티 떨어지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저는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거 본 거는 이제 어그레시브 웹앱인데 좀 뭐라 해야지? 처음에는 좀 공격적으로 무언가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어그레시브 웹앱이라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뭐 몰라요. 얘 프로그레시브도 아니고 잠깐만. 네, 워스트 어그레시브요. 중에 하나였어. 좀 뭐라 해야지? 이건 좀 프로그레시브 웹이라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얘도 이제 공격적이란 표현을 쓰는 게 주로 이제 어떤 건 얘기냐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 요즘 뭐야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게 좀 남발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발되고 있네요. 아, 네. 친구가 연락. 그 현장을 보고 있네. 여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웹 개발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뭐 일단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에서 이것저것 소개를 하는데 뭐 서비스 워커는 이제 다 되는데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사파리에서는 안 되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푸시를 돌리는지 설명하는데 뭐 푸시는 다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유저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푸시 허가를 이제 누르면 그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웹앱한테 나 푸시 쓰고 싶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웹 앱이랑 그 웹 서비스랑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의 푸시 서버 아마 구글이라든가 파이어폭스가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의 푸시 서버랑 이제 연결을 해두고 그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웹앱에서 알림을 알려줘야 될 때 그 푸시 서버에 알려주게 되면 푸시 서버가 각자 유저들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서비스 워커를 깨워서 그래서 이제 실제 브라우저에 반영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좋은 푸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푸시가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웹 페이지를 켜두지 않고도 알림이 뜨는 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은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예시 같은 거, 뭐 약속 알려주거나 채팅 알려준다거나 혹은 이제 뭐 자기가 뭐 비행기표라든가 등록했으면 언제 뭐라 해야지 공항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든가 혹은 이제 이벤트가 뭐 바뀌었다거나 하는 거 업데이트 해주고 거기서 엄청 좋은 예제가 나오던데 뭐 어린이들이 가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노쇼율이 20%나 됐대요. 근데 이제 20%나 되는데 푸시 알림을 도입해가지고 전날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약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노쇼율이 2%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한 뭐라 해야 푸시
툴을 가지는데 이걸 이제 우리 잘 써야 된다라는 계속 설명을 썼어요. 그래서 잘 써야 되는 조건으로는 이제 잠깐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큰 화면이 없어가지고 이건데 timely, actionable, and personal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imely 같은 경우는 슬랙의 예를 보여주던데 이제 시기적절하게 보내려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슬랙 같은 경우 지금 오래 써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건데 뭐 취침 시간이라든가 타임존 그리고 이제 뭐 스누즈 상태라든가 알림 수에 따라서 노티피케이션을 알아서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그 뭐라 해야지 논리 뭐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이어그램 순서죠? 뭐라 아, 네. 플로우 다이어그램? 뭐. 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슬랙에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라는 게 뭐라 해야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슬랙은 진짜 좋은데 왜 카카오톡 같은 그룹 같은 거는 왜 막 뭐라 해야지? 카카오톡 그룹은 막 메시지 올 때마다 다 알림 날리잖아요. 너무 시끄러운데 그런 것도 이제 슬랙처럼 막 이렇게 얘가 안 보기 시작한다 하면 모아서 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이제 타임리하게 이제 메시지를 날려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푸시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액셔너블이랑 퍼스널인데 액셔너블이랑 퍼스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두 개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되던데 그래서 이제 액셔너블은 내가 지금 이 알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메시지가 왔으니까 내가 답을 해야 된다 라거나 혹은 유카 이즈 히어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자기가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넌 여기 근처를 좀 둘러봐야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한다거나 혹은 체크인 가능하다 나 이 체크인해도 되겠구나 이동해야겠다 이런 뭐라 해야지 액셔너블 한 거랑 동시에 이제 퍼스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알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알림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여기서도 U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U에 속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퍼스널 같은 경우는 예외가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뭐라 해야지 거기서 들리는 예는 뭐 중계 같은 걸 하는 경우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나온 예 같은 경우 이제 영국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지 웹브라우저에 푸시해가지고 뭐 누구 당이 이기네 지네 이런 걸 이제 푸시로 누가 역전했네 알려주게 해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좀 더 플러스를 더해가지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스탑 버튼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총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대선이라 그런 것처럼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푸시를 보다가 언제든지 끌 수 있게 쉽게 해놓은 UX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뭐라 해야지 좋은 푸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퍼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퍼미션을 한 번 설정을 지금 이거 블로그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더 이상 보기 싫다 이걸 꺼버리게 되고 이걸 꺼버리게 되면 이제 이 사람 표현하는 건 죽음 이렇게 해골 표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더 이상 푸시 노티피케이션 받을 수 없게 되는 이 페이지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걸 이제 다들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부르고 있는 나쁜 예제들은 이제 엄청 가까운 곳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프로덕트 헌트 얘 같은 경우 이제 페이지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노티피케이션 야 너 푸시 해달라 노티피케이션 이거 설정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 이게 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구글에서 지금 되게 염려하고 있는 게 네. 이게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뜨자마자 저렇게 하면 거의 60-70%인가?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을 해버린대요. 그냥. 네. 그래서 예, 걱정이 되게 많아 이거를. 네.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여기 보면 막 이런저런 사이트는 유튜브에서도 했다가 때려치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저 입장에서 아무래도 내가 이 노티피케이션 등록을 함으로써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컨텍스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요청을 받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단지 같은 걸 줘. 그렇죠. 네. 뜬금없이 받는 전단지니까. 뜬금없이 막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실수했다. 동영상이 넘어가 버렸네.
나 이 아저씨 숨 할딱할딱 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속 콧바람 있잖아, 콧바람. 계속 나와가지고. 여튼 그 뭐라 해야지 사람들이 다 싫어하다 보니까 막 이런 블로그 기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뭐 전부 블록해버리느냐라는 게 퍼지고 있고 이게 대비되면 이제 아무래도 진짜 강력한 힘 푸시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인데 다들 못 블록을 해버리면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못 쓰게 막아버리는 길이 되니까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주로 해서 이제 좋은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예제를 주던데 예제는 이제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말일 건데 근데 여기 노티피케이션 버튼 밑에 이것처럼 UI 상에서 유저가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무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면 유저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난 이미 알고 있어. 된 상태에서 얼로를 당연히 누르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이외에 좀 나은 뭐라 해야지 리저너블 하다고 표현한 뭐라 해야지 예제 같은 경우는 슬랙 예, 위에 표시를 해두면 이건 이제 언제든지 끌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등록을 하겠지라는 게 돼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리저너블 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또 제안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브라우저는 뭐라 해야지 그 퍼미션 요청을 하기 전에 무조건 유저의 뭐 인터랙션을 하게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바로 웹페이지 뜨자마자 해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컨텍스트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좀 다 같이 이제 합류를 같이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이제 뭐 WICG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달라 했는데 지금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 좀 엉뚱한 이유 때문에 퍼미션 이슈가 멈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푸시를 쓰려고 하면 이제 서비스 워커가 필요하고 서비스 워커랑 그 푸시 서버랑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암호 키를 받기 위해서 HTTPS를 쓰는 걸 강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 구닥다리 회사들 몇몇 회사들이 HTTPS로 이전을 못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체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관계없는 풀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2018년인데 HTTPS 아직 안 쓴 회사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여튼 결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강력한 노티피케이션,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무지 강력한데 이걸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해가지고 뭐라 해야지 뭐 제대로 된 뭐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만들자. 근데 실제 솔직히 데스크탑 웹에서 푸시 받으세요? 하나도 안 받는데? 저는 조금 받아요. 아까 막 주적인 데모를 보여줬잖아. 네. 그냥 쓸래. 떠 있는 거 아니야? 저 유튜브도 좀 많이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관계가 없는 거. 저걸 받아서 보지는 않잖아요. 가서. 저는 유튜브에 좋아하는 채널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쓰는 거 항상 보고 있어요. 느낌들. 근데 모바일은 봤는데 데스크탑은 네네네. 되게 좀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확실히. 브라우저도 여러 개 있으면 다 띄울 수 있기도 애매하고. 근데 얘 자료가 다 구글에서 나온 자료들이라서 좀 그래 불편했어. 화면 캡처도 그렇고. 네. 특히 콧바람 너무 싫어가지고. 소리가. 네. 그래서 뭐 프로그레시브 웹을 만들자. 뭐 어그레시브 웹앱이 아니라 이런 뭐라 해야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코멘트 별로 없나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그렇죠. 좀 개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좀 UX적인 이슈다 보니까. 사실 뭐 통계를 보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경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유저가 인게이징 됐다든지 뭐 재방문율 아까 노셔처럼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기본이 막 20~30%가 기본이고 그 아이오나 이런 자료들 보면 알리바바 이런 데서 보면 걔네 프로모시 웹 해가지고 푸시 받아가지고 재방문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쓰면 잘 써야 되는 무기 같아요. 그렇죠. 네네. 남발을 해버리면 진짜 한 번 꺼버리면 유저는 웬만해서는 다시 안 키잖아요.
다시 키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개발자가 앱 입장에서는 다시 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도 처음에 헤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같은 경우도 그거 HTTPS 자물쇠 있는 곳 눌러가지고 이제 사이트 켜가지고. 사람 아니면 잘 모르죠. 네. 사이트별로 키는 방법 뭐 이런 거. 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캡처를 안 했어요. 캡처 할 뻔했나 봐. 네. 저는 뭔가 라이브리한 걸 보여주려고. 이제는 왓은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 소개하는데 저는 이게 제목만 보고 괜찮겠다 했는데 똑같이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반은 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쓸모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체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웹 어셈블리 하는데 완전 기초는 아니고 그 웹 어셈블리 텍스트 포맷이 있어요. 와트라고. 그걸로 코딩을 해요, 얘가. 이게 리스프 비슷한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좀 말이 왜 안 되냐 그러면 얘가 중간에 설명하는데 그 웹 어셈블리가 원래 디자인된 게 하이레벨 랭귀지 있잖아요. 시어나나 지금 러스트나 이번에 고도 됐는데 그 언어로 그 스택 기반의 스택에 대한 그런 랭귀지의 어떤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 어떤 웹 어셈블리 리니어한 메모리에 놓고 거기를 스택처럼 막 써가지고 그 하이 퍼포먼스를 노리는 건데 얘는 그냥 그 중간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하이 레벨 랭귀지가 아니라 와트로 계속 짜버려요. 그래갖고 저가 봤을 땐 별로 설명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그냥 시어너나 러스트 고로 짜면 되거든요. 보기도 힘들고 지금 처음부터 레벨이 한 3개가 있어요. 처음에 1레벨, 2레벨, 3레벨 정도가 있는데 3레벨은 이제 그 S 익스프레션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그 암호화 코드를 짰어요. 크립토 이거를. 얘가 원래 그거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웹 어셈블리 그러니까 자기 어떤 덕력을 과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슷한 걸 시온으로 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큰 특징들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 그다지 뭐 와닿는 건 없고요. 시스템 콜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웹 어셈블리 기초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라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웹 어셈블리는 사실 뭐 이런 건 안 돼요. 추가 설명드리면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설명 잠깐 하고요. 지금 좀 뭐 자랑하는 게 이제 그 여기 나와요. 그 웹사이트 신한 C++로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디자인 돼 있다. 그런데 얘가 고백을 해요. 나는 이거를 뭐지 메모를 읽지 않았다. 그래서 또 웹 어셈블리 텍스트 포맷으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메모를 안 읽었다. 그래서 자기는 저 언어로 할 생각 안 하고 이 와트라고 하는 그 어셈블리 텍스트 포맷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 이걸로 이제 처음에 스퀘어부터 해서 짜는 걸 보여줘요. 뭐 잠깐 보면 대충 이야기를 보면 이제 펑션 이름 스퀘어 뭐 파라미 x가 넘어오고 스퀘어를 멀티바이트해서 리턴해서 그러니까 스택 언어니까 로컬에서 꺼내가지고 곱하기 해서 멀티플렉스해서 리턴한다 뭐 이거 코드인데 이게 이렇게 기초고 이걸 가지고 얘가 쭉 설명을 계속해요. x 익스프레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뒤에 가다가 몇 가지 툴을 소개해요. 바꿔주고 이런 거. 근데 지금 현재 언어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너무 번거로워요. 이거는.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쑥쑥 스킵. 그래서 이제 얘가 뭘 하냐면 이미지에서 그 픽셀을 얻어가지고 걔를 비교하는 거를 이언으로 짜요. 와트로. 계속. 이게 이제 중급 레벨 2. 그래서 짜는 거 쭉 보여줘요. 스퀘어 짜고 뭐 아까는 이제 그 멀티바이트 있었는데 뭐 스쿼트하고 뭐 애드 넣고 각 비교한 다음에 다시 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한 10분을 설명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어 거의 이게 지금 계속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저 코드 이제 실제 이제 그 이미지를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까
메모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거 설명하면서 이제 바이트 리딩 하는 거 잠깐 설명하고 하면서 쭉 계속 설명해줘. 메모리 할당하는 거 검사해야 된다고 한 10분 동안은 저 코드 하나를 계속 설명해요. 근데 사실 저걸 시연으로 고로 짜면 그냥 금방 짜거든요, 사실은. 루프트 돌려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뭐 저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와즘 파일로 번역이 컴파일이 되는데 얘도 어차피 와트2 와즘으로 쓰거든요. 툴 깔아가지고. 네. 예, 그냥 약간 그냥 기카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부터. 데모 여기부터 계속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하나 스텝 다 해서 어떻게 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잘 그 와즘 좀 깊게 보고 싶은 분들 보시면 네. 그 하나하나 좀 알면서 좀 기초부터 뭐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루프는 어떻게 하고 웹 어셈블리가 왜 자바스크립트 현재 언어보다 좀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 자기가 만든 걸 마지막에 홍보를 하는데 이제 이걸 더 뛰어넘어서 이제 하이 레벨 3단계 이게 지금 더 굉장한 게 많대요. 이렇게 스니크 피기로 이제 동작은 안 하지만 잠깐 선공개하는 그런 뜻이고 스니크 피기 공개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크립토 엔진이래요. 자기가 그쪽을 일을 하니까 웹 어셈블리 했더니 한 20, 30%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이게 그거를 이제 와트로 이렇게 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제가 설명한 게 다고요. 실제 가서 툴 보시면 이제 와트2JS에서 뽑아내는 거 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 패츄런으로 먹고 사는 몇 안 되는 사람. 오픈소스. 메티아스 부스. 이 사람 작성한 툴이 몇 개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웹 어셈블리 가시면 요 툴이 있어요. 어셈블리 파일러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와트2 와즘2 와트 리버스 엔지니어처럼 해주는 그런 거 설치해서 컴파일 해라 이건데 이제 와트2 와즘 보시면 그냥 뭐 이런 거요. 아까 말한 언어 이게 이제 에드2 언어 같고 파라메 2개 들어오고 로컬 뽑아서 뭐 이렇게 스포트해서 에드 명령 해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게 어셈블리라고 해야 되나? 어셈블리 바꾸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VM으로 들어가는 어셈블리 그리고 실제로 로딩하면서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트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딴 데 소개한 건데 웹 어셈블리 스튜디오 가시면 이게 이제 와트로 짠 거예요. 와트로 짜서 빌드를 해서 하면 이제 애드를 통해 가지고 할게요. 애드 1 플러스 1 하면 이제 런 하면 4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4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저거를 새걸 하나 어떻게 하죠? 제가 요새 러스트 하니까 러스트 할까? 이렇게 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1 더하기 시온도 볼까요? 시온도 시간 않겠다. 이거 얘는 애드가 아니네? 어쨌든, 뭐, 만약에 애드 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러면 되는데, 굳이 막, 아까처럼 보시면, 그, 얘처럼 굳이 내가 X 익스프레션 써가지고, 막,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동영상 한 15분부터 계속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는 그 제목은 핸드크래프트인데 와 진짜 핸드크래프트네 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레벨 랭귀지에 힘을 안 빌리고
웹 어셈블리에 있는 어떤 스택이나 이걸 가지고 만들어도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1, 2, 3. 근데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볼 때. 이걸로 어떻게 짜, 이걸로. 뭐 하는 사람 있긴 있겠죠. 뭐, 이거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3번째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반응이 안 좋은데? 와즘 네. 지금 대부분 그냥 헬로 월드 해보는 수준으로 예. 밖에 여기 뭐 다른 그냥 프랙티스를 만들어 봤다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요? 지금 저는 웹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즘 관련해서요? 예. 뭐 딱히 뭐 웹 어셈블리라고 하기에는 예제가 없어가지고 할 만한 게. 그러니까 실용성이 어디에 있을지가 아직 막 와닿지 않아가지고. 전 실패한 예를 하나 아는데 어떤 거? 그 오니구르마라고 아세요? 몰라요. 일본어에? 네,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VS 코드라든가 아톰에 들어가 있는 레젝스 엔진이에요. 이제 텍스트메이트가 아마 그거 기반으로 이제 신텍스를 잡아주는데, 근데 이제 그 모나코 에디터라든가 그런 텍스트메이트 기반을 신텍스를 사용하려는 에디터가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오니구르마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웹 어셈블리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야 오니구르마를 웹 어셈블리 올려가지고 돌려보자. 오니구르마는 이제 C로 돼 있거든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다고 하는데 성능이 안 나와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오니구르마 같은 경우에는. 그 팩토리얼 예제 같은 거 보면요. 네.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웹 어셈블리가 실제로 다른 언어가 아니거든요. 진짜 VM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컴파일돼서 바이너리가 들어가는 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거고. 네. 이제 JIT나 이런 데서 잘 돼서 컴파일이 되면 어떤 특정 함수는 더 빠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는 그 와즈의 용처는 그러니까 툴링 계열도 있잖아요. 어토캐드도 나왔지만 그 특히나 이게 지금은 아닌데 이제 심드 같은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루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중연산 그 심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연산으로 뭐 지금도 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러스트가 심드 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행렬 자체를 한 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네. 배열 자체를 2차원 배열 자체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DST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DST 코덱 이런 걸 했으면 그러니까 필터 예제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컨텍스트 얻어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막 그 이펙트 주는 거랑 와즘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런 거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러게. 그러니까 네. 예, 한 번에 연산. 그러니까 지금 심드가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된대요. 그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게임도 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 그래픽 분야,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다면 연산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컴퓨팅 파워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서비스하고 이런, 그러니까 다 대체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예견하는 게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 20-3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리액트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연산 많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엠버에서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걔네 엔진에서. 뭐 어떻게든 나올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제들이 오토캐드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툴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니티 같은 오토캐드라든지 플레이머 맞나? 걔도 웹 어셈블리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어디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럼 조가 소개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네. 사실 이게 다야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캡처해서. 이게 아닌데? 뭐지? 죄송해요. PT를 만드셨군요. 아, 겸사겸사 내 회사에서도 약간 소개를 할까 하고. 데노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네네네. 우리 영상도 표시되는 건가요, 이러면? 제가 이게 무슨 영상? 옆에 나오는 거요? 얼굴요? 네. 예, 이것도 같이 나가고 캡처. 있는 거죠. 이건 빼야 예.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대로 냅두세요. 예. 됐다. 이 주머스 쓰는 이유가 이거 나오는 오른쪽, 예, 그것 때문이에요. 예. 이게 이뻐서.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데노를 뭐 다들 아마 JS 컴프 가장 기대했던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데노 그 라이언이 이야기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막 깃허브 이슈 트래커랑 중국 쪽 반응이 이번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따가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라이언도 이제 지난 과거로 후회를 하고 있으니 라이언이 처음에 소개했던 동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어떤 느낌이었나, 2009년에 라이언이 처음 JS 컴프에서 이야기할 때 그 모습 보는가 어때? 이때가 아마 거의 처음 네. 굉장히 왜소하고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 한참 굉장했었죠. 네, 네. 다들. 내 쪽은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에. 사운드 안 나와요? 네네네. 사운드 있었어요? 안 나는데? 없었어.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들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저희 쪽에. 사운드 나와야 되는데 뭐 다 하니까 이 영상인데. 네. 이번엔 확실히 뭔가 좀 사람도 좀 세련돼지고. 네. 구글 들어가서 좋아지는 그런 것 거 같아요. 아닐까요? 구글 들어가서. 이것도 소리 안 들리나요? 바로 패스할게요 그러면. 예. 네, 라이언이 이렇게 이제 한 9년? 만 9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노드에 대한 디자인 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데노를 뜬금없이, 원래는 그 JS 컴프 그 발표 제목이 원래는 프로펠인가 하는 그거 머신러닝용 예. 디퍼런셜 프로그래밍 맞아요. 자바스크립트 하는 그 주제였는데, 그게 아마 2018년 연초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주제를 자기가 이제 개발하던 것들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노드.js를 굉장히 하드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데노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라이언이 2009년에 이제 그 노드.js를 만들 때는 사실 굉장히 큰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노드.js의 미래를 그렸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이벤트 드리븐 HTTP 서버를 만들고 싶었고, 자기가 뭐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 뭐였냐, 그 야후에서 그 이미지 관리하는 그 사이트 뭐였죠? 플리커 맞나? 플리커 맞죠? 그 맞아요. 플리커에다가 뭔가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하는데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계속 핑퐁 쳐야 되는 게, 이게 어싱크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계속 API를 콜을 해서 업로드된 용량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글리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노드.js를 이제 생각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이벤트 드리븐 HTTP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이제 이쪽 그 서버 사이드에서 고민이었던 게, 이제 하드웨어의 성장은 점점 빨라지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컨커런시를 뭐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그 서버 측의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5년부터 이제 어싱크한 이벤트 드리븐의 어떤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라이언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자기가 만들고 있던 그런 웹 서비스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만들었었던 거고. 네, 그렇게 이제 2012년에 이제 노드를 떠났죠. 그때 한참. 그리고 조이언트라는 그 회사에 지금 이제 삼성이 인수했었잖아요. 그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이제 노드계를 떠나서 이제 고로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뭔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제 찾아봤는데 딱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정도까지 이제 계속 그 동안에 이제 노드에서 얻었던 그 난리지를 기반으로 고 언어로 이제 뭔가를 계속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 PT에서는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그 노드.js에 했었던 것들은 이제 코어는 HTTP랑 SSL 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그 구현을 했었고, 윈도우나 이런 크로스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네, 계속 개선했었고, 네, 그때 당시엔 또 노드.js 코어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작의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 여러 명의 유명한 네임드 개발자들이 네, 노드계에 같이 발을 담그기 시작했었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아직 정말 많이 남아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작이 그 노드 역시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API 디자인 라이언이 표현하기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디자인된 API를 만들었었다. 그 다음에 벤이라는 친구가 립 UV 만들어가지고 네, 했었고, 미카엘이 거버넌스랑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때 당시에 미카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와서 활동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드 생태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으니까 여러 개발자들이 아무튼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여를 했었다. 네, 그리고 발표 당시를 따져보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앞서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그 프로펠이라는 걸 만들면서 굉장히 노드.js를 다시 하드하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 프로펠이라는 걸 왜 갑자기 구현을 했나라고 이제 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조이언트라는 회사를 2015년쯤에 나와서 그 뉴욕으로 가서 뭔가 이제 개인적인 뭔가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구글의 그 브레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짐이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 무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그 구글로부터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축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뭐 어떤 환경이랑 플랫폼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무튼 뉴욕으로 와서 자기가 이제 기존에 계속 이미지 프로세싱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텐서플로우라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영감을 얻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구글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 데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얼마나 하드하게 썼나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지난 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굉장히 하드하게 계속 다시 뭔가 작업을 시작하기 했고, 이게 대부분의 코드가 보니까 한 4월 5월까지 보니까 프로펠에 컨트리뷰션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발표 내용이 바뀐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목표가 이제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을 개발을 하면서 동적 언어의 그 굉장히
그 일회성 계산을 위한 과학적인 컴퓨팅 영역을 위한 적당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저는 잘 이제 친하진 않으니까 ML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난리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로 그런 걸 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이제 또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 개발하면서 아 이거 노드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데노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고. 네. 아, 근데 질문 아무튼 하나. 네네. 근데 혹시 이거 그거 고쳐야 되는 거 뭐지? 그 소수점 문제? 그건 안 소수점 고쳐지나? 문제. 아까 언급한 게 과학적인 뭐라 해야지 용도를 위해서 쓰겠다 그럼 얘기를 했는데 해주 자바스크립트 아무래도 그거는 뭐 데노가 해야 될 일인가? 데노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뒤에 백단에 러스트가 됐든 고가 됐든 뭐 네, C++가 됐든 그거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영역은 사실 사용자 코드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큰 글쎄요. 그게 좀 아파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JS 쓰는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6개월 동안 계속 할게요. 6개월 동안 네. 아무튼 노드의 결함을 계속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JS 컴프.2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네, 더 나이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나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제 후예들이 뭔가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라이언이 말하기를 2009년에부터 프라미스는 노드 코어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코드를 찾아서 봤더니 정말 네, 2009년에 코드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거된 것까지 네, 있더라고요. 아마 아까 처음에 이제 마크가 발표했던 그 async await이 사실 2009년에 아마 노드에서 프라미스를 애초에 넣어놨으면 더 빨리 async await 패러다임 같은 우리 콜백 켈에 대한 그런 이슈조차도 안 나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의 그 개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런가요? 아니, 그때 나왔으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프라미스를 빼고 나서 이제 그 프라미스에 대한 콜백헬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그것들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드 모듈들에서도 프라미스와 비슷한 것들을 구현을 하고 또 그것들을 다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이 또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데노가 그 환경들의 호환성, 하위 호환성까지 가져가기는 너무 어렵더라라는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 네, 뭐 소개하기로는 이제 V8 자체가 뭐 파이썬하고는 다르게 이제 매우 훌륭한 보안 샌드박스이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웹에서 웹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렇지만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그대로 뭔가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아까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뭔가 권한을 요청을 하고 그 권한이 획득되는 시점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보안 샌드박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태이고 근데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고 나면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몇 가지 이제 해킹 방식이 npm의 유명한 모듈 이름에서 오타가 날 수 있는 모듈 이름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동일한 동작을 하되 시스템을 핸들링 해버리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한 모듈들이 몇 개 발견됐다라고 제가 다 DMV 같은 거 네, 뭐 환경면에서 다 훔쳐가 버리고. 네, 그런 것들 시스템의 어떤 파일을 읽어서 그냥 뭐 전송해버린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데노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주요 요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네, 간단하게 넘어가면 일단 모듈 시스템 그 다음에 크롬이 V8이고 GIP를 써서 이제 노드도 그걸 이제 따라갔었는데 이제 그 V8 같은 경우는 2016년에 GN이라는 새로운 빌드 시스템으로 갈아타버렸고 하지만 여전히 Node.js는 GYP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어글리한 건 아닌데 이제 누구든 네이티브 바인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용자 경험에 이제 약간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C
C나 C++ 언어에 이제 친숙한 개발자 외에는 사실 네이티브 모듈을 쉽게 이렇게 만들거나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네, 이 GIP 자체는 또 제이슨 같았지만 제이슨이 아닌 형태의 새로운 그 이종 그 다른 것들을 이제 합쳐놓은 형태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좀 뭐 약간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네이티브 그 모듈 같은 거 컴파일 하려면 파이썬도 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라이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글리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네. 빌드 시스템은 이제 구축하기 쉬운 일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계속 GIP를 사용한 건 큰 실수가 아닌가.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다른 패턴의 프로그램 랭귀지들, 다른 패턴, 다른 언어들도 손쉽게 노드에 확장할 수 있게 어떤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이언트에서 같이 일했던 이제 그 브라이언이란 친구, 그 친구가 이제 FFI라는 켄트릴이라는 친구가 아무튼 FFI를 아예 빌던 시키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해서 좀 잘못한 게 아니었나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데노에서는 완전히 중간 레벨을 아예 추상화해서 모든 뭐 러스트가 됐든 고가 됐든 어떤 언어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 버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패키지 제이슨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의존성 관리라던가 이런 그 의존성에 또 리졸빙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화된 그 모듈 레지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듈 에코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그냥 한 벤더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고 언어를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고에서는 사실 딱히 뭐 중앙에 리파지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GitHub을 그대로 가져다가 모듈 시스템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긴 해. 이상적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 그 지민은 많이 써보셨으니까 뭐 의견 하나 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노드죠, 정말 노드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어떻게 보면 NPM인 것 같아요. 그치. 노드가 사실 이만큼 아니 NPM이 사실 노드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아시죠?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름도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메인 언어는 어떤 C랑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관리 안 되고 되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되게 잘 불러.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뭘 쓴다 해도 서드 파티 알고 쓴다 해도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도 굉장히 많고 거의 웹사이트 수준의 토탈 패키지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라인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이슈도 나왔지만 실드 소스 그런 거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헤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근데 운영하는 거는 어떤 상업적인 회사 잉크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 거기 불만이 별로 없고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버스트나 다시 요새 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다른 느낌이죠. 쓰는 것만 쓰게 되고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노드는 막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나와 있고 네. 아무튼 NPM 때문에 그 생태계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게 굉장히 막 확산됐던 진짜 특이해요. 장단점이 뭐 있겠죠. 네, 계속 이야기해 보면 네. 아무튼 Node.js의 그 npm의 그런 에코시스템은 확실히 좋은데 뭔가 그 내재화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이 사진 얘가 썼을 때 되게 웃겼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이죠. 잘 이거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좀 소소한 JS 확장자를 굳이 빼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우리 스크립트 태그 써서 JS 하듯이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JS를 빼다 보니까 Node.js가 굳이 이제 파일 시스템에 .js 파일이 있냐 혹은 .mjs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Node.js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노드에 그런 코드들이 사용자를 예측하고 동작해야 되는 코드들이 이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index.js 같은 경우도 사실 패키지 JSON, 그러니까 npm을 이제 흡수하면서는 이제 패키지 JSON에다가 이제 메인이라는 그 필드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사실 index.js는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이런 이것들이 아직도 계속 내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npm이 사라지지 않는, npm이 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라이언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노드의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노드 코어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용자 코드,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이 성장하면서 사용자 코드 관리하는데 더 문제가 많이 발현됐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본인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벤트 루프, HTTP 파서, HTTP 이벤트 논 블로킹 IO가 가능한 HTTP 서버 이쪽에만 이제 계속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환경 자체가, 이런 노드 같은 환경 자체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나이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프로펠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고민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 말로는 이제 LLDB 같은 거를 정말 두 손 다 걷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지 않았으면 그냥 안 거들떠 봐도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봤더니 이미 보셨겠지만 고로 막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러스트로 넘어가서 이제 러스트로 뭔가 포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테너의 그래서 주요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네트워크 또는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없는 그 샌드박스, V8이 가지고 있는 샌드박스 기능을 이제 100번 활용할 거다.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는 이제 플래그 두 가지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V8 엔진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래그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다양한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코드들을 시스템에 어떤 특권이 있는 기능들, 커널 레벨에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아예 원천 차단할 거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린터, 그냥 코드 린팅 하는 녀석이 파일 시스템을 막 핸들링하거나 그냥 할 수 없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작하지 않게 제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로컬 함수를 이제 V8에 바인딩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고, 모든 시스템 호출은 이제 프로토콜 버퍼를 통해서 이제 서로 V8하고 실제 시스템 핸들링하는 그 중간 것들은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 버퍼,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슈 보면서 되게 진짜 부러웠어요. 그쵸. 지미가 빨리 만드세요. 여기 우리 세 명이 거기다가 뭔가 마크다운 저 관련.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프로토콜을 쓰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 쓰고 있었는데 저걸 만든 애가 크레임을 걸었어. 야, 너 이거 왜 써? 그래서 이건 너의 목적이 맞지 않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또 딴 거 만든 거 구글에서 나서 딴 거 만든 거 있거든. 이거 써. 막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딱 그 라이언이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와서 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있는데 야, 이게 더 죽이거든. 제로 카피 수준이거든. 걔 말로는 그랬어요. 이름 뭐였죠? 무슨 좀 이름이 좀 잘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슈가 있는데 이거 쓰면 거의 제로 카피 수준이에요. 싱크 콜이 되는 것처럼 해놨다. 근데 또
구글에서 또 만든 것도 플랫퍼퍼라고 또 있더라고요. 예, 또 나오고. 더 빠르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맞아요. 부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서로 막 모아가지고 더 멋지게 만드는 모습 좀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단순히 PR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이 세 분은 다 타입스크립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사용자 아니요. 아니 왜 그래요? 나까지 들어가지? 아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는 사실 그 인프라 백엔드 단의 코드라기보다는 사실 유저 레벨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코드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이게 V8 엔진을 통해서 실제 뭐 로스트의 웹서버, 고로 구현된 웹서버 얘네들하고 이제 통신하는 방식에 대한 시스템 핸들링 되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고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데노의 이제 골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듈 시스템을 이제 기존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겠다. 그래서 상대 URL과 절대 URL만을 제공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뭐 역시 저도 이제 npm만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이라고는 뭐 이렇게 의존성 워닝 뜨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었는데 확실히 이것도 사실 고에 영향 받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바스크립트 좀 신기하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예전에 C하다고 할 때 막 AMD를 보고 코모를 보고 그 히스토리 자체도 개판이었고 솔직히 뭐 그거를 뭐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디에서 또 분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는 커먼 JS만 지원할 거다 그러고 막 그런 게 조차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거가 분쟁이 일어나지? 왜냐면 언어 레벨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막 우리는 뭐 이렇게 저건 이래서 이상해 뭐 우리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npm 패키지를 설치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이상한 거는 그거 안 이상해요. 패키지 설치하는데 로컬에서만 설치를 해. 그 말이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패키지는 왠지 한번 설치하면 또 설치하면 안 되는 거를 패키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 뭐 1.1.0 설치를 하면 내가 A 프로젝트라고 B 프로젝트라고 그걸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그렇죠. 설치를 하는 거야. 네. 대부분 패키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패키지 앱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듈뿐만 아니라 그걸 프로젝트 실행할 때 매번 하잖아요, 매번.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임포트해서 소스 TS 자체를 딱 링크 걸어서 인크루드 시키는 느낌? 고나 뭐 시어너나 하는 느낌이 저 입장에서는 훨씬 이 부분이 제일 컸어요. 멋진데? 뭐 이런 거. 더 재밌겠는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데노는 아무튼 그 브라우저의 어떤 기본적인 관습이나 행동 방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갈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러니까 자기만의 라이언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뭐 귀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실 이렇게 임포트 구문이지만 그냥 스크립트 태그를 쓰듯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캐시도 이 패키지 설치의 동작 방식은 이제 한번 패치하고 나면은 계속 그 지정된 캐시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계속 그걸 쓰는 거고 릴로드 플래그를 줬을 때는 이제 새로 그 캐시를 플러시하고 다시 받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너무 아름다운 타입스크립트. 네. 아주 극찬을 했었죠. 네. 이건 너무 기대돼요. 저는 쇼크 먹었었어요. 저거 윙? 투자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한 언어이다. 이거 꼭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건 많은데 사실 V8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그 JS 컴프 그 발표 중에도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9 파트인가 조우님이 하기로 했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그니까 JIT이랑 그 AST 그러니까 파싱하는 거랑 뭐 이것저것 해서 컴파일되고 머신 코드까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더 주자면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그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는 일단 타입 세이프하니까 V8 엔진에서 동작할 때 이미 그 머신 코드로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 타입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면서 다른 타입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sum이라는 함수를 그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었고 A인자, B인자는 숫자밖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이미 타입스크립트에서 정의해놨기 때문에 컴파일돼서 머신 코드가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높은 스피드로 동작하는 거죠. V8 엔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머신 코드를 만들 때 그 sum이라는 함수에 A인자, B인자의 타입이 숫자에서 문자로 바뀌어버린다던가 이러면은 내부에서 그 머신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친대요. 예. 그러다 보니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데 타입스크립트가 그 앞단에서 그걸 완전 원천 그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머신 코드로 타입스크립트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아무튼 그거를 이제 속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데노가 만들 때 그 유저 코드가 이제 스냅샷을 떠서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질 건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그냥 그 노드에서는 이제 복잡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파슬 맞나요? 네. 발음이 늘 어렵더라고. 파스를 이용을 해서 아무튼 최소화된 이거는 이제 데노 자체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시스템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거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고 2018년 이제 그거는 2018년의 목표는 노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복잡한 빌드 파일들 그것들을 빌드하는 번들링하는 과정들을 이제 파슬로 그 프론트엔드 단, 그 타입스크립트 V8 윗단까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버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 영역에서 그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의 강력한 인프라를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언도 이제 노드에 있을 때는 그 HTTP 파서랑 HTTP 서버 개발에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는 이제 고나 러스트, C++ 등 이제 대부분 손쉬운 하이레벨 네이티브 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지원을 할 거다. 고로 최초 했다가 지금은 러스트로 이미 넘어간 상태라는 거. 그리고 좀 이제 데노가 이제 정말 필요한 이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데노 리파지토리에 이슈 트래커에 이제 올라온 내용 중에 러스트 쪽에서 그 러스트로 가자 제안을 하려고 토키오라는 러스트로 개발된 프레임워크 친구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 친구가 링크해준 동영상 중에 일부인데 일단 하드웨어 프리퀀시랑 넘버 오브 로지컬 코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CPU의 프리퀀시는 이제 그 CPU 사이클은 이제 한 개까지 온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적정 수준까지 이미 와버렸고 그래서 이제 코어가 막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랭귀지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데 러스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런 그렇죠. 하드웨어 변화랑 소프트웨어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러스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라이언이 한 2-3주 동안 계속 러스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기대가 됩니다. 러스트가 또 뭐 와즘하고 굉장히 또 뭔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러스트가 대안 언어로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재미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확실히 그 멀티 프로세서를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다는 게 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언어 레벨에서 그런 것들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뭐지? 뭐 잘못해도 괜찮은 애로 만들어줘?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뭐 시어로 지금 스마트폰도 비슷한 유로 그렇고 뭐 이제 멀티 프로세스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는 네. 스레드 넣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진짜 저렇게 해서 HTTP 서버가 IO를 많이 처리하게 되면 러스트로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좀 편하겠죠? 뭐 상상은 잘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TS 코드로 간단하게 짜면 멀티 CPU 상황에서 겁나게 잘 돌아가는 HTTP에서 내 코드가 도는 건가? 뭐 이런 네, 저도 그렇게만 상상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그렇게만 상상하고 있어요. 2009년에 100만 원 주고 산 머신 한 대랑 지금 100만 원 주고 산 머신으로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성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 만약에 상상대로 그렇게 되면 노드가 한 방 먹는 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노드 한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네. 확실히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잡다구리하게 이제 뭐 우리 아까 마크 또 그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언핸들드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먹어버리잖아요, 에러를. 그냥 뭔가 근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는 에러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핸들링을 해주는 에러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핸들링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들에서는 그냥 프로세스를 죽인다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탑 레벨 어웨이 지원을 할 거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 동작들은 이제 브라우저의 그 동작 방식을 최대한 겹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JS 컴프에서 노드를 개발하고 굿바이 했다가 조이언트 이거 이제 왜 데노가 이렇게 만들어졌나라는 이제 그걸 요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잠깐 이거까지만. 그래서 이제 라이언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브렌단 아이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밌는. 나는 1995년부터 주변에서 수많은 예시가 싸질러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런 이슈가 깃허브에 지금은 아마 다 클로즈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막 난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아. 이 프로젝트 다 지금 이슈 트래커에 클로즈 된 거 보시면 지금 이거 다 있어요. 이게 배우지 않겠다 이거요? 네,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으니 프로젝트를 닫아달라. 뭐 your code very 66 이런 의미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쪽에서 오는 문화 같은데 엄청 아무튼 까대더라고.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러지 말자라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순화하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미카엘도 굉장히 한마디 길게 했었던 것 같고. 좋습니다. 대충 제가 정리한 건 이 정도입니다. 정리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근데 뭔가 조리 있게 이야기를 못한 것 같네요. 모여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데.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좀 시간이 쫓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막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막 시계 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어차피 저희가 다 앞에 짧게 끝내가지고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드노 나오면 바꾸실 거예요? 아직 멀지 않았나요? 올해는 넘길 것 같죠? 네. 그래도 뭐 하나 코드 기원을 해보고 바로 이번에 새로 된 거 제가 다시 해봤는데 빌드 이런 거요. 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 됐어요. 네. 처음에 처음 거는 빌드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다커 쓰라고 그 마크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괜히 어차피 바뀔 것 같으니까 삽질하지 말라고. 이미 데노 프로젝트 이름도 데노2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2는 이상한데? 근데 진짜 계속 데노예요? 데노 쓸 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노드 뒤집어가지고 하는 건 너무 뒤집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오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다음 기회에 뭐 또 다른 내용으로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음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